윤서진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오늘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찼다. 전날 밤 늦게까지 다려놓은 와이셔츠를 꺼내 남편 박도연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시부모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인다. 반찬은 한 가지라도 더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처럼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며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아직 대학생인 아들 민재의 도시락까지 챙기고 나면 시계바늘은 이미 아침 8시를 향해 달려 있다. 서진은 시부모와 남편이 차례대로 밥상을 비우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본다. 따뜻한 인사나 짧은 대화조차 없는 식탁은 그저 의무적인 의식 같았다. 도연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신문을 펼치거나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밥을 삼켰고 시부모는 며느리의 정성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다. 그들의 무심한 태도 속에서 서진은 나는 언제쯤 내 밥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스쳐보내곤 했다. 출근길은 그나마 서진에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다. 지방의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그녀는 반복적이고 사소한 민원 처리에 지치면서도 직장에서는 최소한 직원 윤서진으로 불린다. 집에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만 불렸던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직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안식처였다. 결혼한 지 28년,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억 속의 책장 한쪽에 곱게 접혀진 사진처럼 바래버렸고 남은 건 동거인 같은 일상뿐이었다. 도연은 세무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실함 뒤에 가려진 무뚝뚝함은 가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지 못했다. 서진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민재가 잘 커 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삶을 붙들고 있었다. 민재는 그런 엄마의 희생을 알면서도 깊이 표현하지 못하는 20살의 아직은 서툰 아들이었다. 경찰이 되겠다는 목표로 새벽부터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서진은 이 아이만 잘 되면 내 인생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쌓여만 갔다. 매일 같은 집, 같은 대화, 같은 일과 속에서 그녀의 삶은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나 자신을 위한 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 공허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균열처럼 조용히 서진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갔지만 서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집 벽지 뒤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금이 곧 눈에 띌 만큼 커질 것 같은 기분. 그것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터져나올 갈등의 전조였다. 은하는 그날 이후로도 작은 서점 앞을 자주 지나다녔다. 낡았지만 아늑한 서점의 창가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그곳에서 다시 민석을 마주쳤다. 그는 서가 한쪽에서 오래된 시집을 들춰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시선을 마주친 순간 은하는 알 수 없는 친근감을 느꼈다. 이 시집 아직도 있군요. 민석이 책을 덮으며 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난 듯한 여유가 묻어 있었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저도 이 시집 좋아해요. 가끔은 오래된 글에서 더 큰 위로를 받거든요. 두 사람은 책 이야기를 시작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은하는 그림을, 민석은 도시에서의 업무와 바쁜 삶을 이야기했다. 공통점은 적었지만 묘하게도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에서 작은 안도감을 찾았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공감의 순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민석은 도시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곧 지방 근무 발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고 은하는 마을 미술관 건립에 참여할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각자의 고민은 차마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두었지만 그 무게는 점점 커져만 갔다. 며칠 뒤 은하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전시 준비 모임에서 민석을 다시 보았다. 이번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민석은 회사 일로 잠시 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친밀감은 동시에 다가올 어려움을 예고하는 듯했다. 은하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언젠가 진심을 꺼내야겠지.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도연은 심장 판막 질환을 앓으며 몇 년째 병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날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담당 의사는 그의 심장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라며 즉시 수술을 권유했다. 그러나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서 주저했고 시부모는 단순히 아들의 안위만 걱정하며 끊임없이 재촉했다.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도연 곁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시부모의 말은 오직 아들을 향했지만 아무도 서진의 마음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울컥했다. 결국 내가 나서야 하는 건가 마음속 결심은 단호했다. 다음 날 서진은 회사에 직장 휴직서를 제출하며 말했다. 남편이 회복할 때까지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간호사 최연희는 서진의 결정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큰 수술이지만 간호만 잘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서진은 감사의 말 한마디를 받지 못한 시부모의 무심함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들은 마치 당연한 듯 서진의 희생을 바라보았고 고생하는 며느리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휴직 첫날 서진은 도연이 누운 병실 창가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의사는 수술 전 준비를 확인하고 간호사 연희는 서진에게 수술 후 관리와 회복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도연은 안정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마음속 깊이 불안감을 느꼈다. 내가 옆에 있어야만 하는 걸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시부모는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며 커피를 마셨고 도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잠들어 있었다. 서진은 병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떠올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자신의 희생이 가족의 생명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와 외로움도 함께 찾아왔음을. 서진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말 없는 희생과 끝없는 관찰. 그리고 숨죽인 마음의 무게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도연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시작된 그녀의 희생은 앞으로 다가올 갈등과 시험의 서막일 뿐이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료진은 결과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놓이지 않았다. 남편 도연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하루 대부분을 병실에서 보내며 간호에 전념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불편한 몸을 일으켜 앉히는 일까지 서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정작 도연은 점점 서진에게 무심해졌다. 회복기에 접어든 어느 날 도연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간호사 연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연희는 도연에게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작은 생활 팁을 알려주며 환하게 웃었고 도연도 오랜만에 미소를 보였다. 그 순간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서진은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이 아무리 헌신해도 남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처음엔 서진도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환자니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도연은 서진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오히려 연희와 대화하는 시간에 더 생기를 띄었다. 병실 안에 부부가 아닌 세 사람이 있는 듯한 기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밤
서진은 도연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무심코 그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알림창에 떠있는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간호사 연이었다. 순간 서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화면 속 문자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일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담긴 친밀함은 남편의 무심한 태도와 겹쳐져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댔다니. 눈앞이 아득해지고 병실의 희미한 불빛조차 흔들려 보였다. 서진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차갑게 고요한 병실 속에서 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연희의 문자만이 화면 위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서진의 내면 깊숙이 보이지 않던 균열이 크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한소라가 서진을 위로했다. 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해. 서진은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러나 시부모는 가정이 깨지면 모두 내 책임이라며 그녀를 몰아세운다. 결국 서진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방법을 묻는다. 도연은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서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 가는 자신을 느꼈다. 남편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삶을 통째로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무심함과 배신의 그림자였다. 그 마음의 균열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틈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 무렵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 한소라가 서진을 불러냈다. 따뜻한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소라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잖아. 남편, 시부모, 아이까지 내 자신을 위해선 언제 살아본 적 있니?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 해.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었던 지난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시부모의 무관심, 홀로 삼켜야 했던 눈물.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서진을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압박이었다. 시부모는 도연의 병세가 호전되자마자 아들 곁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아내의 의무라며 몰아세웠다. 가정이 깨지면 모두 내 책임이다라는 냉정한 말이 서진의 귓가에 날카롭게 맴돌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며칠 뒤 서진은 조심스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앉은 그녀에게 변호사는 차분히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이혼 소송의 단계,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서류 위에 정리된 현실적인 조언은 서진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뒤수처럼 꽂혔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날 밤 도연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수많은 상처와 눈물이 쌓인 자리에 더는 용서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긴 세월 끝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몇 달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마침내 이혼 판결을 확정했다. 긴 재판 과정을 거치며 서진은 수없이 흔들렸지만 판결문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눈물이 아닌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나 시부모의 기대 속에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도심, 속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물건 하나하나가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했지만 서진은 집착하지 않았다.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결국 그녀는 아들 민재와 함께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소박한 주택의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매일을 견디게 하던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달랐다. 민재는 서진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어느 날 저녁 모래사장을 거닐던 아들이 말했다.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전 괜찮으니까요.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이 커다란 위로였다. 해변 산책길에 홀로 서 있던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난 세월의 무거운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내는 듯했다. 남편의 배신, 시부모의 무관심, 뜻없는 희생 속에 갇혔던 나날들. 그것은 이제 뒤로 흘러간 이야기였다. 서진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며느리로만,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의 이름으로 나답게 살아가겠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료진은 결과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놓이지 않았다. 남편 도연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하루 대부분을 병실에서 보내며 간호에 전념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불편한 몸을 일으켜 앉히는 일까지 서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의원은 점점 서진에게 무심해졌다. 회복기에 접어든 어느 날 도연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간호사 연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연희는 도연에게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작은 생활 팁을 알려주며 환하게 웃었고 도연도 오랜만에 미소를 보였다. 그 순간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서진은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이 아무리 헌신해도 남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처음엔 서진도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환자니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도연은 서진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오히려 연희와 대화하는 시간에 더 생기를 띄었다. 병실 안에 부부가 아닌 세 사람이 있는 듯한 기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밤 서진은 도연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무심코 그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알림창에 떠있는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간호사 연이었다. 순간 서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화면 속 문자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일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담긴 치밀함은 남편의 무심한 태도와 겹쳐져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댔다니. 눈앞이 아득해지고 병실의 희미한 불빛조차 흔들려 보였다. 서진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차갑게 고요한 병실 속에서 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연희의 문자만이 화면 위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서진의 내면 깊숙이 보이지 않던 균열이 크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한소라가 서진을 위로했다. 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해. 서진은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러나 시부모는 가정이 깨지면 모두 내 책임이라며 그녀를 몰아세운다. 결국 서진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방법을 묻는다. 도연은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서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 가는 자신을 느꼈다. 남편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삶을 통째로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무심함과 배신의 그림자였다. 그 마음의 균열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틈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 무렵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 한소라가 서진을 불러냈다. 따뜻한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소라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잖아. 남편, 시부모,
아이까지 내 자신을 위해선 언제 살아본 적 있니?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 해.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었던 지난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시부모의 무관심, 홀로 삼켜야 했던 눈물.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서진을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압박이었다. 시부모는 도연의 병세가 호전되자마자 아들 곁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아내의 의무라며 몰아세웠다. 가정이 깨지면 모두 내 책임이다라는 냉정한 말이 서진의 귓가에 날카롭게 맴돌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며칠 뒤 서진은 조심스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앉은 그녀에게 변호사는 차분히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이혼 소송의 단계,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서류 위에 정리된 현실적인 조언은 서진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뒤수처럼 꽂혔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날 밤 도연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수많은 상처와 눈물이 쌓인 자리에 더는 용서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긴 세월 끝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몇 달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마침내 이혼 판결을 확정했다. 긴 재판 과정을 거치며 서진은 수없이 흔들렸지만 판결문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눈물이 아닌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나 시부모의 기대 속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도심, 속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물건 하나하나가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했지만 서진은 집착하지 않았다.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결국 그녀는 아들 민재와 함께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소박한 주택의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매일을 견디게 하던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달랐다. 민재는 서진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어느 날 저녁 모래사장을 거닐던 아들이 말했다.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전 괜찮으니까요.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이 커다란 위로였다. 해변 산책길에 홀로 서 있던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난 세월의 무거운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내는 듯했다. 남편의 배신, 시부모의 무관심, 뜻없는 희생 속에 갇혔던 나날들. 그것은 이제 뒤로 흘러간 이야기였다. 서진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며느리로만,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의 이름으로 나답게 살아가겠다. 그 다짐은 서진에게 낯설고도 강렬한 자유의 감각을 안겨주었다. 긴 고통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온 새로운 길. 그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발걸음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